안녕하세요. 이종태 강사입니다. 대구 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는 온종일 학습톡 부자들만 아는 재테크 노하우 시리즈, 오늘은 제3강 금융 상품과 주식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 프로필을 먼저 소개합니다. 상고, 경영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했고 36년간 대구원에 근무했으며 영남이공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2000회 이상 대중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강사 경력에 믿음을 가면은 강의 신뢰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금융상품, 은행 통장 만드는 방법,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전화해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옛날처럼 통장 만드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영업증 방문해서 주민등록증, 실명증표를 제시하고 스캔하고 번인 확인하고 여러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요, 자기 이름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도장이 필요하고 대포통장, 보스피싱 때문에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거래은행에서 주식거래 통장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만 12세 이상이 되면 체크카드도 함께 만들어라. 후불 교통카드 탑재하고 주식거래 통장도 연결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이 안 되니 직접 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들려주지 않은 돈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체크카드는요,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사용 불가능하죠. 이 단점은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금 없이 신용카드처럼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각종 혜택, 할인, 세금과 신용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세뱃돈, 불특정 용돈, 여윳돈은요, 주식거래 통장에 넣어라. 리스크와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원금 손실을 미리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2주를 사서 주총에 참석한 아이, 2017년 신문에 난 이야기인데요. 12세 주주가 등장했는데 질문을 했대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갤럭시 노트 7에 폭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대요. 기업 가치와 주주의 의무를 직접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식펀드, 국민연금을요, 아이들에게 선물하거나 조부모에게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18세에서 27세까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렸을 때 주식에 투자하고 공부한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집니다. 가입,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는 몇 배나 납니다.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 부자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는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을 기피하고 두려워하면 평생 현재 수준이 머뭅니다. 배움을 포기하면 제자리가 아니라 10걸음 물러나는 꼴이다. 공부는요, 학교 졸업 후가 사실은 진짜 공부입니다. 저는 서구청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아주 다른 구청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니까요. 자, 자본주의에서 재테크무지는 초보 운전보다 못하다. 무면허 운전이 가깝다. 첫째, 재테크 책을 보고, 둘째, 신문을 읽고, 세 번째, 재테크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끼리끼리 사귀는 방법은요, 강의실에 가면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그렇습니다.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 첫째, 저축과 투자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복리와 단리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현가가 무엇이냐. 세 번째, 적금과 예금 차이, 저축 상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번째, 대출 종류와 상환 방식이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금융기관이 1, 2, 3금융기관이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신용관리와 신용 등급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의 올바른 이해, 여덟 번째 펀드에 대한 이해, 아홉 번째 보험의 이해와 상품별 차이, 그 다음에 열 번째 연금의 개념과 종류, 11번째 정부의 복지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가, 12번째 주식과 부동산 투자의 기초 지식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13번째 금융사기 예방법,
보이스피싱을 포함해서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 할 금융 지식으로 나열을 했고요. 이 중에 몇 가지를 이 시간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으면 투자고요. 노력과 기다림 없이 돈만 투입하면 투기라고 합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돈 벌기 위한 행위 자체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자, 저축과 투자, 투기의 차이점은요. 우선 저축은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죠. 대신 수익은 적죠. 투자는 원금 손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보다는 크지요. 투기는요. 원금 손실이 큽니다. 리스크가. 그 다음에 수익도 터무니없이 큽니다. 저축은 적금, 예금, 펀드, 장기 펀드고 투자는요. 주식, 부동산, 채권, 펀드고 투기는 로또, 도박, 경마, 묻지마, 부동산 등입니다. 기간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금융자산 소유 방법은 저축과 투자입니다. 투자, 소유한 자산의 가격이 올라 버는 것이에요. 즉, 주식 한 주가 10,000원에서 20,000원 됐을 때 가격이 올라서 이게 투자예요. 땅 한 평이 100,000원짜리가 300,000원 되었다면 올랐죠. 이게 투자예요. 저축은요, 아껴서 돈 모으고 보관하는 거예요. 이자 조금 붙고.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 이 책에 보면 돈 벌기는 쉬워도 모으기는 어렵다고 하죠. 대부분 돈 모으는 방법보다 돈 버는 방법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재테크는 돈 잘 모으고 빨리 모으고 많이 모으는 것이에요. 지갑에는 현금이 넘치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참 많죠. 상식이 통하는 투자, 상식이 안 통하면 투기입니다. 35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500원 했는데요. 지금은 5,000원 넘죠.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만 해서는 오르는 물가를 잡을 수 없죠. 그래서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투기입니다. 투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을 급등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죠. 투기 세력이 빠지는 순간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결론입니다. 투기는 소수 이득, 대다수 피해, 이런 구조가 투기입니다. 한 단계 멀리 봐라. 1967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요. 소양강댐 건설 위해 협조해달라고 국내 대표 건설사 사장 4명한테 부탁을 했대요. 보이는 것만 진실이다. 다른 건설사는 어떻게 수지를 맞출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나 한 건설사는 서울 지도를 쫙 펼쳐놓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되면 상습 침수 지역에서 벗어날 지역이 어딘지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옛날에 태풍만 불고 장마만 지면은 맨날 침수했죠. 투기가 아니다. 상습 침수 지역 쓸모없는 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 땅이 압구정이고요. 아직도 H건설사 땅이 많고 H사 백화점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역발상 전략. 남들이 땡 공사로 돈 벌려고 치열하게 경쟁할 때 정정 회장은 한 단계 더 멀리 본 것이죠. 부는 운명이 아니라 스타일이다. 금융위기는요, 빈부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경기가 나빠야 시장의 폐가 다시 섞이고요. 전쟁이 나야 재벌이 망할 수 있답니다. 이때 부자는 더 부자 되는 아이러니하기도 하죠. 사기꾼 잡는 경찰도 귀에 부동산에 걸려서 전 재산을 날리더라. 이런 경우 있습니다. 금융,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강사나 전문가입니다. 사기범들이. 두 번째, 비법이 다 그럴싸합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고수익 상품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판매 기간과 판매 한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유명인사 누가 가입했고 연예인이 홍보하고 아주 그럴싸하죠. 여섯 번째, 수익 사례를 눈으로 확인시켜줍니다. 매달 들어온 돈을 통장을 복사해서 보여줍니다. 저도
투자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저도 가입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의 말,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두 번째, 다른 사람한테 비밀인데요. 세 번째, 원금이 보장되면서 특별히 이자가 높다. 이런 상품 없습니다. 네 번째, 인원이 거의 다 차서 딱 한 명만 더 채우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이번이 마지막 모집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 까만 점이 모양이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회색원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에 속지요. 사기꾼들이 노리는 수법입니다. A와 B 색깔이 같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건 되는 까맣고 하얗죠.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 떠가 왔습니다. 같습니다. 색깔이 같습니다. 모순. A 사치는 6만원 한답니다. B 사치는 10만원인데 40% 세일해서 6만원이래요. 어느 제품을 살까요? 같은 제품인데도 대부분 B 셔츠를 선택합니다. 인색과 째째대, 넉넉하고 진실함. A 정육점은 조금씩 드러내면서 무게를 맞춥니다. 근데 B 정육점은요, 좀 적게 올려가지고 조금 더 얹으면서 무게를 맞춥니다. 어느 정육점에 고객이 많을까요? B입니다. 시험 잘 봤어? 아니, 완전 망했어.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지 뭐. 여기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변변치 않은 살림이었지만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에도 고기!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번번이 떨어지는 입사 소식에도 밥이나 먹어라. 내가 무슨 일 지금 밥을 먹어? 엄마가 차려준 밥상에는 네? 언제나 고기가 올라가 있었다. 맛있네. 엄마에게 고기 반찬은 어떤 의미였을까? 끝내 물어보지 못한 질문들을 곱씹으며 엄마의 마지막 온기가 남은 반찬들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난 항상 그래 너의 편이니 네 마음 편하게 있어줄게. 토누야. 너와 걷는 이 순간은 나에겐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수고했어 오늘 하루, 용기는 내 발걸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방금 수고했어 오늘 하루, 칭찬할게 너의 하루. 넌 잘했어 최고였어. 이 밤을 편하게 즐겨. 넌 잘했어 한참은 더 따뜻한 우리의 날들. 고기는 격려고 위로고 사랑이라는 광고인데요. 너무나 감동받아 잠시 소개했습니다. 복리,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지금 당장 10억을 줄까? 아니면 100원, 200원, 400원 이렇게 배수로 매일 올려서 한 달간 줄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530억 원이나 되는데요. 복리의 마법이죠. 초등학생들은 정답을 안 돼요. 한꺼번에 받으면 엄마가 뺏어가기 때문이랍니다. 지난 100년간 수익률 순서를 살펴보니까 가장 높았던 게 복리예금이고, 두 번째 채권 투자, 세 번째 부동산 투자, 네 번째 주식 투자였대요. 부동산 주식이 최고일 것 같지만은 20년간 누적 수익률로 보면 예상 밖의 결과였다. 이자가 합쳐진 원금에 다시 이자가 붙는 것이 복리입니다.
작은 눈덩이를 굴려 큰 눈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같죠. 냅킨을요 계속 반으로 접고 반으로 접고 서너 번 접을 수 있다면 이 거리는 무려 달나라 정도의 두께가 된답니다. 복리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복리의 의미, 복리의 힘. 첫 번째, 1626년 인디안들은 단돈 24달러에 맨하탄을 팔았답니다. 미국. 그런데 이 24달러를 매년 8%로 복리로 계산하면요. 현재의 맨하탄과 로스앤젤레스, LA를 두 번 사고도 남는 돈이래요. 24달러, 달러로 계산하면 1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복리는 이 세상의 8번째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의 특성은 중력과 같다. 액수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금액이 증가하고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이것은 돈의 중력 법칙, 복리 법칙과 같은 개념입니다. 10년에 10억 모은다는 것은 1년에 1억씩 모은다는 게 아닙니다. 첫째 2천만 원 모아도 됩니다. 첫 해는요. 그런데 9년째 한 7, 8억만 모아도 됩니다. 마지막 10년 그 1년 만에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도 처음에 더디나 어느 순간 확 늘어나죠. 우선 1,000만 원부터 모아라. 그래야 투자든 사업이든 시작할 수 있고요. 빠르게 돈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스노볼 효과,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현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현가는 현재 가치의 준말로요. 우선 원금 200만 원 곱하기 연 10% 같으면 1년 후에 세금 차지하고라도 220만 원 되죠. 이때 220만 원은 200만 원의 미래 가치입니다. 1년 후에 220만 원의 현재 가치는 200만 원이다. 부동산의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은행이 건물을 기주고 1층에 20년간 공짜로 쓰겠다. 그러면서 이 건물을 부담을 합니다. 이게 기부채납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이 건물을 구청에 그대로 주겠다, 공짜로. 자, 전월세 유불리 판단할 때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원금, 환급 보험상품의 득실 판단에 사용됩니다. 집은 원래 대출받아 사는 것이다.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돈 모으는 기간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대출로 똑똑하게 레버리지해야 된다. 지렛대 효과. 대출, 즉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은요. 최대한 받고 상환기간도 더 길게 하라. 30년 뒤 현재 대출 1억에 현가는요.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80세, 100세 만기 보험은요. 거의 30년 뒤에 지급하죠. 아프거나 죽을 때 받는 보상은 현가로 계산하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험회사가 돈 버는 기원을이죠. 전세와 월세의 유불리는 예금 대출 이자율과 현가로 비교합니다. 전세 들어가는 게 유리할까? 월세 주는 게 유리할까? 집을 구입할까? 임차할까? 그 다음에 월세로 임차할까? 전세로 임차할까? 현가, 경기, 상권 변화 변수를 포함해서 검토합니다. 차이. 전세, 월세 차이를 젊은 학생들은 의외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전세는 거액의 보증금을 주고받으며 일정 기간 부동산 임대차는 제도인데 전 세계에서 몇 나라가 없습니다. 몇 나라가 없습니다. 월세, 소액의 월 사용료를 주고받으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제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월세 제도입니다. 자, 평생 지켜줄 7개 통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금을 통장, 예적금 통장, 주택 청약 통장, 펀드 통장, CMA 통장, 보험 통장, 연금 통장 이렇게 7가지입니다. 우선 수시 입출금 요금을 통장은요. 돈 관리의 기본 통장이죠. 터미널과 같이 연계해주는 주거래 통장을 말합니다. 주거래 은행을 지정하고 월급 통장을 등록하여
수수료를 절약하라. 증권회사에서 CMA 통장도 있습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통장. 정기예금은요, 목돈을 일정 기간 넣고 이자를 받는 통장입니다. 정기적금은요, 푼돈을 일정 기간 분할 납부하여 목돈을 만드는 통장이에요. 적립식 펀드와 비슷하죠. 1, 2년 단기 목적 자금은요,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좋습니다. 저축 잘하는 방법. 첫째, 단기 상품은 금리 따지지 마세요. 그냥 원금 모은다는 재미로 하세요. 두 번째, 세금우대, 비과세 상품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금리 우대됩니다. 인터넷. 네 번째, 통장에 별명도 붙여보라. 이건 자동차 교체를 하겠다, 해외여행 하겠다, 종잣돈을 붙이겠다. 이름을 붙이면 돈 모으기 훨씬 수월하답니다. 자, 본인조차 의식이 없는 게 습관이다. 첫째, 건강하다는 의식이 없을 때 가장 건강할 때예요. 내가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를 때가. 두 번째, 저축도요. 자동이체해서 원래 월급이 적다고 여기면 아주 저축 수월하게 할 수 있답니다. 의식이 없어야지 무리한 인내는 유지하기가 힘이 든대요. 목돈 마련, 삼두마차. 1, 2년은 적금이고요. 3년에서 10년은 펀드고요. 10년 이상은 변액보험입니다. 전 시간 펀드 교육할 때 나온 이야기인데 반복된다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대구처럼 미분양 현상이 생기는 도시에서는 이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효용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당첨만 되면은 대박을 터뜨리는, 분양만 받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에서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첫째, 주택 신규 분양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세 번째, 일반 통장보다 금리가 좀 높습니다. 네 번째, 만 19세에서 34세 3천만 연소득 청년 우대 제도가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기준은요. 첫째,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을 경고했느냐. 둘째, 매월 2만 원 이상 총 12회 이상 납부했는가. 세 번째, 가입기간 따라 배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하여튼 분양이 과열된 곳에서는 아주 예민하고 대단히 중요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CMA. 하루를 맡겨도 고금리 주는 요금을 통장입니다. 이것은 증권사에만 개설할 수 있고 이자 외에는 장점이 크게 없습니다. 또 10만 원 이상 적립식 펀드를 함께 가입하면 송금 수수료 혜택 주는 식으로 미끼 상품도 있습니다. 대신 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증권사 점포가 적기 때문에 일부러 가야 되죠. 무조건 이자 높은 게 아니니 꼼꼼히 따져라. 앞으로 대출을 염두에 둔다면 은행 거래도 괜찮습니다.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의 종류.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하고 동산을 담보하고 예금을 담보합니다. 물론 주식담보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신용대출. 담보가 없는 대출입니다. 본인의 신용을 보고 해주는데 그 대신 금리가 비싸겠죠? 세 번째, 분할 상환 대출이금이 있습니다. 이게 모기지론 주택담보대출 대부분 이 형식인데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는 대출입니다. 물론 대출을 내고 2, 3년간은 이자만 내다가 3년 다음부터 10년간 이렇게 분할상환, 경과기간이 있는 대출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일반 자금 대출과 통장 대출 구분만 할 줄 알아도 금융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자, 일반 자금 대출은요, 이자만 매달 내고 원금은 기일에 전액 갚는 대출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대출, 통장 대출은 어떻습니까?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한도를 정해놓고 내가 쓰는 만큼 그 마이너스 되는 만큼만 이자를 부담합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죠? 한도 2천, 5천 가면은 그만큼 돈을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 준비에 대한 페널티로 금리가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자금 대출보다 마이너스 대출, 통장 대출 금리가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대출에, 통장 대출에 잔액이 1,000만 원, 2천만 원 꾸준히 고정적으로 쭉 가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셔서 그 대출만큼 일반 자금 대출을 바꾸세요. 그럼 금리가 삽니다. 나머지 한도를 줄여서 이렇게 필요할 때 유동적으로 쓸 수 있으면 좋습니다. 대출의 기술, 복잡한 수료 마다하지 마라. 간편하면 이자가 높다. 우리 광고 보면요, 전화 한 통화하면 300만 원 빠름 이런 대부 업체들이 많죠. 간단하면 이자가 20% 30% 상상도 못합니다. 두 번째, 일반 대출, 통장 대출 특징을 알아라. 조금 전에 설명했죠. 세 번째, 한은행만 고집하지 마세요. 한은행만. 대출 금리는요, 1금융기관이 최고 유리합니다. 대신 금리가 싼 반면에 서류가 많고 까다롭죠. 1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중앙회, 지방은행, 특수은행 합해서 그렇고 2금융기관은요, 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등등 2금융기관이고 3금융기관은요, 캐피탈, 리스, 사채업체, 대부업체 이 상금융기관이에요. 상금융기관 이용은 곧 신용불량자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금리가 높죠. 다섯 번째, 대출 심사 기준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또 은행에서 지점마다 다르고 그 지점에서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담당자 성향에 따라 달라요. 따라서 대출을 좀 잘 받고 싶으면 은행의 시인장 성향이 어떤지 파악해 보세요. 뭔가 출세지향적이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은행장 되겠다고 물불 안 가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주 공격적이고 리스크 부담을 많이 합니다. 쉽게 잘 해줍니다. 그런데 아주 깐깐하고 별로 출세에 꿈도 안 꾸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야무지게 하죠. 야무지게 돈 안 떼고 신용대출도 안 해주고 이런 데 가면은 피곤합니다. 은행은 어떻게 돈을 모을까? 여기 보면은 대출금리 감면 대상 항목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급여이체입니다. 이 대출받는 은행에 봉급을 이체해 주느냐? 수수료도 감면되죠. 여러분, 월급 통장이 없다면 매달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옮기면서 50만 원 이상 적혈안에 보내는 사람을 급여라고 보내보세요. 그러면 통장 스스로 급여라는 것을 읽고 월급 통장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수수료 자동 감면해 줍니다. 두 번째, 자동이체 여부. 자동이체는 잘 옮길 수가 없죠. 많은 세금, 많은 경비 자동이체를 걸어 놓으면. 그래서 주거래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은행마다 혈안이 돼가 있습니다. 관리비체 같은 거. 이런 연결이 돼가 있으면 금리를 감면해 줍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 매달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는가? 빚지지 마라. 보유재산이나 소득 수준을 벗어난 투자와 소비는 독이다. 빚으로 소비재 내구재 구입하지 마세요. 빚으로 좀 참으세요. 두 번째, 빚으로 주식, 가상화폐 투자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절단합니다. 또 자동차 할부 구입은 제약입니다. 자동차 할부.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네도 알겠지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내가 필요한 것 아니야.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저 내 생각에는 돈 빌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아는 사람일수록 빌려주지 마라. 아는 사람에게 은행 대출처럼 갚으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소개해 주겠다. 후배 지점도 많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떼먹겠다는 속셈이에요. 그렇다고 인색하게 너무 냉정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새겨드려야 합니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바벨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보면은 돈 빌린 사람은 50만 원을 최고 선호한답니다. 차용증 받기도 애매하고 재촉하기는 더 애매한 액수죠.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면
가족 핑계가 최고입니다. 집사람이 안 됩니다. 연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에 또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핑계대는 게 최고입니다. 너무 박절하지 말고 이 30만 원은 그냥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돈도 안 잃고 친구도 적게 잃습니다. 누군가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돈을 빌려주면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넘치게 빌려주는 게 좋습니다. 호랑이도 빚지는 순간 순한 양이 된답니다. 빌려주는 상전, 빌렸으면 종이 되는 게 빛의 세상입니다. 빛을 내는 건요, 자신을 노예로 격화시키는 행위예요. 끊임없이 빛을 권하는 건 찬란한 쇼윈도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 같습니다. 빛은 언젠가 갚아야 합니다. 빛은 얼면 투자가 줄고 경기는 둔화되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옵니다. 오늘 또 아파트 입구에서는 무슨 상호신용금고 금리 얼마 대출 광고지가 스카시 테이프로 딱 붙어 있죠. 대출하기 쉬울수록 금리가 높고 위험이 커진다. 아까 이야기했죠. 사회 초년생같이 신용 등급이 낮는 사람은요, 상금융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휴대폰만 있어도 수백만 원 대출하는 그런 곳이 상금융기관입니다. 대부업체 이런데 신용이 낮으면 1, 2 금융기관 거래하기 힘듭니다. 단위농협이나 상호신용금고, 마을금고, 은행은 더더구나 그렇죠. 자, 다음 신용카드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만 잘 써도 재테크는 성공합니다. 먼저 외상 구입하고 몇 주 뒤에 결제하는 방식이에요. 판매자는 카드 회사에서 바로 돈을 다 받습니다.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부실채금은 카드 회사에 있기 때문에 저것도 먹고 살아야죠. 또 뛰는 것도 충당해야 되고, 그래서 이자가 높습니다. 카드의 단점은 뭔지 아세요? 충동구매 조장이에요.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하는 게 신용카드입니다. 카드, 충동구매 빚쟁이 만든다. 신용카드 만드는 순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돈 법니다. 벌어서 갚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원래 벌어서 쓰잖아요. 반대가 됩니다. 거기다가 할부까지 쓰면은 월급을 받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비싼 옷을 하나 샀는데 다음 달 23일날 결제기일인데 결제기일 전에 이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신용카드 장점은요, 현금 사용 불편해서와 비상금 역할이죠. 장점입니다. 단점은 뭘까요? 충동구매 조장과 마이너스 인생 전락이에요. 신용카드 쓰는 이유는 참으로 많습니다. 현금 대신 사용하고 가계부 역할도 하고 포인트가 적립되고 무이자, 거기다 할부되니까 얼마나 좋노. 그다음에 동전 누수 방지가 되고 소득 공제 혜택이 있고 카드별 주유, 영화 얼마나 혜택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를 자제하라, 백해무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월급이 외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있긴 있는데 볼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때문이죠. 늘어난 카드값은요, 늘어난 몸무게처럼 줄지 않습니다. 소비 절제가 안 되면 현금을 쓰라. 시각적 충격을 보입니다. 카드와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쪼들리는 삶, 돌려막기 삶이 시작된다.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싫어한다. 세 번째, 이자 엄청 넣고 무한 반복 돌려막기 저주가 된다. 네 번째, 돈 벌지 못하면 연체자 신용불량자 되고, 다섯 번째, 선포인트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 캐시백 다 미끼입니다. 여섯 번째, 종잣돈 만들 때 카드까지는 카드 차를 갖지 마라.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지침 다 쓰고 죽으라는 책을 보면요. 첫째,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모조리 폐기하라. 두 번째, 수수료 낮고 연회비 공짜, 꼭 필요한 한두 부분, 그것도 서랍에 보관하라. 세 번째, 늘 ATM으로 찾아 지갑에 현금을 채워라. 돈 흐름 파악이 불필요 소비 감소의 최선책이다. 뒤떨어져 보이는 방법 같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선택이 많습니다, 여러분.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답니다. 월급이 경영하라 책을 보면은 신용카드를 자르는 방법, 가장 이상적인 3단계가 있는데, 우선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라.
둘째,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라. 세 번째, 가위로 신용카드를 잘라라. 카드가 필요하면 체크카드 사용하자.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무엇입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학생, 저는 살을 주로 먹는데요. 마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가훈, 첫째, 주식하지 마라. 두 번째, 보증 서지 마라. 셋째, 밥값하자. 넷째, 여자 말 잘 듣자. 학교에서는 나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다. 그들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번 이유는 한 가지를 들자면은 나는 기업가가 되고 그들은 피고용자가 됐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장기 투자 말고는 제대로 돈 벌 방법은 없습니다. 카지노 도박처럼 생각하니 거의 돈 딴 사람은 없습니다. 주식은 기업 가치를 찬찬히 살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에요. 장기 투자. 누구의 말이 주식 투자의 정석일까요? A. 이번에 20% 먹었어요. 2. 10개월간 200주를 모았네. 예, 2번입니다. 1번은 도박이고요. 이렇게 주식하지 마라. 주식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모으는 것이라고 재테크 현자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은 주택종합매매 가격지수가 100.21%였고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241.8%예요. 국민 10%가 전체 배당금의 95%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주식을 팔아서 이익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매년 배당금 받는 것이 금리보다 몇 배나 높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은요, 나이에 100에 내 나이를 빼는 수치다. 이 공식을 투자하면 대체로 무난합니다. 20세라면 자기 보유 현금 자산의 80%는 주식에 하라. 60세라면 40%만 주식에 투자하라. 주식 투자는 펀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저축은 적금보다 펀드에 가입하고 연인들끼리도 주식 선물 인기다. 작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동학개미는 혁명이고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한 걸 잘한 일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이고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주식 투자는 누가 더 펀더멘탈이 좋은 주식을 부지런히 찾아 장기 투자하는 경쟁이다. 오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너무나 쉬운 말이면서 너무나 어려운 말이 뭔지 아세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신도 실행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란 말입니다. 쪽집게 주가 예측 대가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 배의 길이가 20m고 넓이가 4m고 높이가 4m라면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인간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면 벌받는다. 주가 예측이 바로 이런 꼴입니다. 주식시장은 전문가의 조언에 반대로 하라. 그래야 돈 벌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 됐습니다. TV에서 주식 차트를 가르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음봉이니 양봉이니. 주식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모으는 것이에요. 배당주에 묻어 잊고 지내면 오르게 되어 있다. 주식의 심리. 10% 하라면 괜찮습니다. 20% 하라시 극지퇴사입니다. 30% 하라면 아픕니다. 50% 하라면 자포자기합니다. 주식 투자 마인드, 기초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란 가격이 내리면 소비자들은 좀 더 살 뿐입니다. 하지만 오르면은요, 소비를 2.5배 더 줄입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관응 바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떨어지면 매물로 쏟아지죠. 떨어지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사야 되는데. 주식 투자는 미인 선발대회와 같습니다. 미인 선발대회에서 인기투표 선정하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자신이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미인을 고르기보다는 대다수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골라야 돼요. 직장에 다닐 때, 유니폼 품평회 할 때 내가 찍는 건 안 돼요. 옆에 일해보고 많이 찍는 거 찍으니까 됩니다. 결국 시장은 합리적이지 않고요.
대중심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와 주인. 산책할 때 개가 주인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합니다. 주인보다 개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죠. 주인은 경제고 개는 주식시장입니다. 결국 개가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주식시장은 경제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신학교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고 단순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라. 기업을 분석하기에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라. 상속하다 생각하고 배당주에 장기 투자하라. 정권 전문가 중에 실제 돈 번 사람이 적답니다. 이 충고를 십계명처럼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소문은요, 성공한 것만 들린대요. 법륜스님께서 100명 중에 1명이 성공해도 성공한 사람 이야기만 한대요. 따라서 주식으로 20억 번 여자가 실제로 있답니다. 하지만 1000명 중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데요. 투자하면 실패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판은 집에서 하면 잘 됩니다. 하지만 돈 걸고 하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왠지 아세요? 욕심, 집착,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오를 때 계속 사다가 내리면 못 팝니다. 본전이 돼도 못 팝니다. 투자의 3가지 철칙은요. 특히 중자능층은 질문을 두려워가라. 스스로 결정 말고 주변과 전문가가 꼭 상담받아라. 두 번째, 아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나는 당하지 않는다고 과신하지 마라. 세 번째, 원금보장형 고수익 상품은 없습니다. 친구가 부자가 될 때 가장 위험하답니다. 이유는요. 옆에서 큰 수익을 올리면 조바심이 나서 뭐 아니면은 또 식으로 투자하게 된답니다. 윷놀이에서 뭐가 나올 확률은 대단히 낮죠. 뭐는 투기적 베팅입니다. 세 번째, 대중은 폭락할 때 경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대요. 네 번째, 친구가 부자 됐다고 따라 투자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진짜 바보이죠. 100세 노인들은요, 장수마을에 살지 않는답니다. 2000년대 장수마을에는 살았으나 지금은 병상이 다 있대. 병원이 다 있대. 43%가 요양시설에 살고 있답니다. 집에서 하는 100세인들은요, 나이를 압니다. 아는 것은 투자예요. 요양시설의 노인들은 나이를 모른대요. 이게 모르고 할 때는 투기입니다. 이제야 하지만은 이제야겠다는 마음이 없어 괴로운 게 있답니다. 이 강의를 한번 써먹어야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은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제적인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 금융상품과 주식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문자 주십시오.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가 이종태 행복TV를 검색해서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재테크 자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